치아를 빼게 되면 보통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십니다. 빨리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도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심으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요즘은 30, 40대부터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치아를 발치한 당일에 바로 심는 당일 임플란트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임플란트를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임플란트 기술이 발달했어도 너무 빨리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닌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좋은 임플란트 시기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이제 14년 차로 임플란트 현업에 계신데 요즘은 또 30, 40대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체감이 되시나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치료가 됐다라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후의 보루 같은 치료여서, 예전에 임플란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가격도 비싸고 일단 가격 장벽이 가장 컸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는 가격 장벽이 낮아졌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 사실 30, 40대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이건 임플란트가 접근하기 쉬운 치료 옵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 이제 회사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원데이 임플란트를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이 원데이 임플란트가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굉장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원데이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원데이 임플란트는 어떤 좋은 치료의 결과를 위한 술식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급한 성미에 맞춰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제 가능은 하지만 항상 권하지는 않는 시스템. 망할 확률이 높죠.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내 뼈랑 붙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임플란트를 계속 건드리면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거를 환자분한테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먹다 보면 건드릴 수도 있는 거고 혀로도 건드릴 거고 양치도 할 거고 할 건데, 그럼 당연히 실패 확률이 올라가겠죠? 잇몸 안에 묻어가지고 건드리지 않게 해놓은 것보다는.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의 차이는 잇몸 뼈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잇몸 질환으로 치조골이 다 녹아서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없어서 치아가 많이 흔들려서 발치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뼈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이식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자체로 그게 내 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뼈 이식을 한다는 거는 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뼈가 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요. 상태에 따라서 최소 2달 이상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2달에서 6개월에서 8개월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뼈 이식을 많이 한 경우에는. 이렇게 잇몸 뼈부터 치료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완성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아를 빼는 게 치주 질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잇몸 질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치아를 다쳐서 치아가 부러져서 빼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잇몸뼈는 괜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일에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치료 기간이 단축되죠. 그래서 임플란트의 치료 기간의 차이는 자신의 잇몸뼈 상태, 치조골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주 질환이 심하다, 잇몸 질환이 심하다 그러면은 나는 오래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빠르게 고통을 탈출하고 싶어서 빨리 하려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 실패죠. 쉬운 길은 없어요. 쉽고 빠르게 가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치유하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우리 몸 자체에서 걸리는 이 치유되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어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원데이 임플란트 광고해도 내가 이를 뽑고 그 다음날부터 임플란트가 생겨서 씹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임플란트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임플란트는 치아보다 약해요. 그리고 치아를 잇몸 질환으로 빼게 되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변에도 잇몸 질환이 또 생겨요. 그러면은 또 빼게 돼요. 반복됩니다.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한 것보다. 만약에 좀 서둘렀다 하면은 그 임플란트를 오래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뼈 이식을 하고 내 뼈로 충분히 치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또 임플란트에 내 뼈가 붙기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제 머리를 올려서 씹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더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나쁜 상황으로 가서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상태가 심각해서 이를 이제 뽑긴 뽑았는데 임플란트를 이제 나중에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치아를 뺐으면 그 자리를 치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으로나 그게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료 자체를 미루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변 치아가 쓰러지거나 위에 있는 치아나 혹은 아래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솟구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주변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치료의 범위가 더 커지죠. 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태인지 아직 기다려도 되는지 정확한 진단입니다.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치과에 오셔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받아 보셔야 됩니다. 진단 없이 결정하는 임플란트는 나중에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지금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